조용하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무슨 말씀 드릴까요? 어떤 얘기 좀 해주실까요? 전반적으로는 당이 반성을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많았고요.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는 이번에 전당대회가 이제 곧 열릴 텐데 뭐 언제인지 시기적으로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전당대회 룰을 민심이 반영될 수 있게끔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번에 민심에 가혹한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정당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당의 모습은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라든지 3년 후에 있을 대선에도 분명히 필패를 가져올 거다. 이런 말씀들을 몇 분이 또 해주셨고요. 여전히 천목회 발상하신 거 취지랑 향후 행보 천목회요. 천목회는 일단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어요. 지난 수요일 날 만났었고 아마 몇 분 한 3-4명 정도 만나려다가 이왕 만나는 거 좀 많은 분들이 만나시자 그래서 한 10분 정도로 확장이 됐었는데 한 분은 이제 개인 사정으로 못 오셨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거기 모여 있는 분들이 다 3040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는 당이 혁신하고 쇄신하기 위해서는 3040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친 3040의 정책과 비전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고 또 결국에는 친국민, 우리가 국민의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 모임에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정도의 얘기를 나눴고요. 향후 계획은 아마 우리가 5월 2일 또 만나기로 말 그대로 첫 목회, 매달 첫 목요일에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당의 분위기가 반성하는 분위기가 충분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나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당선인 모임에서 언론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그 모습들이 과연 반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그분들이 심적으로는 안 그랬을 수도 있었으나 최소한 언론을 통해서 봤던 그날의 모습은 반성의 모드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주위에 있는 일반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전당대회를 관련해서 당원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축소가 되는 건지 저는 그 당원의 그 의견을 무시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우리가 50대 50을 안 한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그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당대회라는 게 당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뭐 100% 일반 여론으로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당원의 당원의 의지도 중요하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거는 국민의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당심은 선거의 필패다. 이런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분명히 민심이 반영이 되는 그런 룰이 돼야 된다. 룰이 변경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목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까지 이런 원외 조직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좀 수도권 원외 조직들이 좀 앞서서 수도권 민심 얻기 위해서 좀 생겨나야 된다. 좀 그런 모임들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저희는 우리가 지금 10명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꼭 당협위원장만
이제 포함되지 않은 문호를 좀 개방해서 저희가 이제 가치 중심의 모임으로 이제 변해야 될 거고요. 그 가치에 동의를 하거나 그 가치를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뜻은 일반 시민들의 또 같은 세대의 그런 분들의 참여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운영을 하면서 얼마만큼 또 그 가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의 그 최소한 사람들이 인식 속에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뭔가 변화를 꾀하는구나, 이 정도면은 괜찮은 비전이구나, 이 정도면은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메시지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모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향후에 단순히 시민들만 한 것뿐만 아니라 좀 대통령실이나 지도부에 대한 메시지도 기대해도 될 그거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외부에서 몇 분 정도 지금까지 발언하셨어요? 너무 많았어요. 굉장히 많고요. 아직도 하실 분들이 많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네요. 의원님, 그 영남 의원님들하고 수도권 후보님들하고 인식차가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그건 아까 제가 답변한 거에 드러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자세히. 당선인자들의 모습이 언론에서 비춰진 그 모습 속에서 전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안에서 나온 말씀들도 지금 우리가 참패한 이유는 수도권이 참패했기 때문이다. 그건 그냥 산술적인 내용이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봐도. 그래서 수도권 중심의 정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제 변해야 된다는 말씀은 다른 참석자도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로 향후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도 좀 수도권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 보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현재 지금은 좀 영남 쪽에 너무 몰려있는지. 지금은 몰려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는 얘기고, 수도권에서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당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 지도부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정당이 되지 않으면 다음 지선과 대선에서 저희는 매우 힘들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